안녕하세요. 별이구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와치 라이브러리와 패턴 리본을 만들어 볼 건데요. 유광천으로 만든 것 같은 하이라이트가 있는 리본을 만들어 볼 겁니다. 일러스트 실행해 주시고 컨트롤 N 눌러서 사이즈는 외부로 할게요. 외부로 아무 사이즈나 꺼내셔도 상관없어요. 저는 1280에 1024. 자, 이름은 패턴 리본. 사이즈는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자, 아래쪽에 컬러 모드는 웹용으로 우리 만들기 때문에 RGB 컬러 스크린 72 ppi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크리에이트. 우리 폴리곤 툴로 삼각형 만들 거예요. 렉탱글 툴 꾹 눌러서 폴리곤 툴 선택하시고 도큐먼트에서 콕 클릭해서 사이드 꼭지점 3 입력하고 OK. 자, 면색은 여러분들 눈에 띄시는 컬러로 아무거나 먼저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선색은 없음. 선색 클릭해서 없음. 사이즈는 어떻게 하셔도 상관없는데 저랑 맞추신다면 위드 값이 지금 86 정도로 저는 생성이 되어 있는데 가로 세로 비율 고정하시고 위드 값을 100으로 맞춰줄게요. 자, 그리고 셀렉션 툴로요. 선택해서 바운딩 박스를 이용해 대각선에서 드래그, 쉬프트 누르면 45도씩 이렇게 똑똑 각이 틀어집니다. 그래서 오른쪽이 뾰족한 방향이 올 수 있게 놓아주시고 그 다음에 쉬프트 C, 앵커 포인트 툴이죠. 앵커 포인트 툴로 모서리를 둥글게 만들어 줄게요. 패스가 이렇게 꼬이지 않도록 유의하시면서 만들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리본 색상은 그라디언트 패널을 이용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컨트롤 F9. 자, 그러면 이렇게 그라디언트 패널이 나오고요. 기본 그라디언트를 꾹 눌러서 배색해 줄 건데 제가 아까 선색 없음 하느라고 선이 앞으로 나왔어요. 필이 앞으로 나오게끔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다시 선색은 논하고요. 필을 앞으로 꺼내서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그라디언트 색상을 클릭해서 그라디언트 먼저 배색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교재 74페이지에 색상을 참고하셔서 색을 넣으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색을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여기 오른쪽으로 갈수록 어둡게 바깥쪽으로 갈수록 밝게 해주시면 되는데 자, 이 상태에서 저는 컬러를 지정해서 한번 넣어볼게요. 네, 책에서는 약간 남색 계열로 진한 색 깔고요. 그 다음에 중간색, 제일 연한 색은 자연스럽게 알아서 섞이고 있죠. 네, 슬라이더를 하얀색 슬라이더를 안쪽으로 좀 당긴 다음에요. 이쪽 중간색쯤에 있는 데에다가 슬라이더를 하나 더 집어줄 거예요. 그러면 이 슬라이더 색상과 동일하게 흰색과 남색이 섞인 중간 톤이 들어가 있는 슬라이더가 하나 생성이 되고 이거를 흰색 쪽으로 이렇게 빼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유광, 반짝임을 더 주기 위해서 이쪽쯤에 슬라이더 하나 더 생성해서 하얀색 쪽으로 좀 더 당겨줄게요. 그러면 작업 화면에서 보시면 조금 더 유광으로 반짝하고 빛나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리니어 그라디언트의 형태로 두셔도 괜찮지만 좀 더 자연스럽게 하시려면 라디얼 그라디언트로 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라디얼 그라디언트 선택하고 자, 그러면 흰색이 안쪽으로 들어가고 바깥쪽이 남색이 돼요. 리버스 그라디언트로 그라디언트 반전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 툴을 이용해서 아노테이터가 보이시면 좀 화면을 줌인 하셔서 여기 슬라이더 바를 잘 잡으시고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줌 아웃한 다음에요. 그라디언트의 길이를 늘려줄 거예요. 마우스 포인터에 이렇게 이중 사각형이 생겨나면 드래그해서 오른쪽으로 잡아 끌면 그라디언트의 길이가 늘어나게 되고요. 이 동그란 점선이랑 리본의 외곽선이랑 비슷하게 만들어주시면 좀 더 자연스러운 리본이 될 거예요. 그래서 위쪽에 점이 또 하나 있어요. 점선에 아노테이터 점선 위에 점이 하나 있는데 이 점에 마우스를 올려보시면 마우스 포인터에 이렇게 타원형이 하나 생겨요. 라시오, 비율을 설정하는 건데요. 이 비율 설정하는 동그라미를 드래그 하셔서 리본의 둥글기에 맞춰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쪽에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조금 더 둥근 아기자기한 귀여운 리본으로 만들어 볼게요.
이 하이라이터 부분이랑 비슷하게 공류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한쪽 리본이 완성이 됐어요. 만들어준 왼쪽 리본을 하나를 더 복제해서 앞에 있는 거에다가 투명한 도트 패턴을 만들어서 씌우고 뒤에 거는 면색으로 가져갈게요. 자, 선택을 해지하고요. 노란 색깔 도트 패턴을 만들어야죠. 자, 윈도우의 아래쪽에 쭉 내려가면 스와치 라이브러리의 패턴, 베이직 그래픽 도트. 도트 패턴 라이브러리를 이렇게 여셨으면 Shift DPI 50% 정도 도트를 한번 끌어다 놔볼게요. 이 정도 비율이면 괜찮을 것 같은데 40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이렇게 드래그해서 드랍 해보세요. 40도 괜찮을 것 같고 50도 괜찮을 것 같아요. 50으로 진행해 볼게요. 이거 삭제하고요. 자, 라이브러리에서 끌어온 도트 패턴은 그룹인 상태로 들어와 있죠. 그래서 더블 클릭해서 그룹 안쪽으로 한번 이렇게 들어와 주시고 이 그룹 안에서요. 매직 완도트 선택하고 검은색의 오브젝트를 전체 다 선택해 주신 다음에 연한 노란색으로 배색을 해줄게요. 자, OK 눌러주고요. ESC 눌러서 선택 해지하고 그룹 밖으로 나가줍니다. 팔레트 모양처럼 생긴 서치 패널을 열어서 이 도트 패턴을 이렇게 끌어다가 드래그 앤 드랍해서 패턴을 등록해 주시고요. 자, 등록한 패턴은 옆쪽으로 살짝 치워놓고 왼쪽 리본에다가 서치 패널에 등록한 노란색 도트를 채워줄게요. 자, 그리고 이 두 개는 겹쳐서 가지고 다니시면 돼요. 자, 얼라인 패널 이용해서 두 번째, 다섯 번째 아이콘 클릭해서 두 개를 겹쳐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얘는 한 묶음이 돼야 되니까 두 개를 같이 선택해서 그룹으로 관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 그룹을 선택하셔서 리플렉트 단축키 5, 오른쪽에 있는 꼭지점에서 한 이 정도 떨어진 거리에다가 Alt를 누르고 클릭, 반전의 중심 영역을 설정해 준 다음에 반전축을 버티컬로 선택하시면 오른쪽으로 리본이 넘어와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우리 두 개 다 필요하니까 카피 눌러주시고, 자, 그러면 두 개가 복제가 됐죠? 자, 요 사이에 리본을 묶어주는 부분을 둥근 사각형으로 만들 거예요. 라운디드 렉탱글 툴 선택해서, 그러니까 요쯤에다가 우리 리플렉트의 중심을 찍었죠? Alt 누르면서 드래그 하면 도형의 중심점으로부터 도형이 그려지게 됩니다. 자, 여기도 면은 마찬가지로 두 개가 필요해요. 그라디언트 색이 들어가는 것과 도트 패턴이 들어가는 거. 저는 지금 도트 패턴이 들어가 있는 상태로 도형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컨트롤 C, 컨트롤 B 한 다음에 뒤에 바로 붙여넣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 패널 가면 우리 아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클릭. 자, 요번에는 리니어 그라디언트로 해줄게요. 리니어 그라디언트로 하고 하이라이터가 위로 갈 수 있도록 각도를 조정해 주겠습니다. 90 한번 입력해 볼게요. 위로 잘 갔네요. 자, 이대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그린 거는 둥글기가 너무 둥근 사각형이 돼서 이걸 좀 수정을 해줄게요. 다이렉트 셀렉션 툴 선택하셔서 안쪽에 CC 버전부터 있는 건데 안쪽에 이렇게 동그란 도트 같은 게 하나 더 있어요. 이거는 모서리의 공류를 바꿔주는 거거든요. 자, 드래그해서 바깥쪽으로 쭉 밀어주시면 조금 더 뾰족한 라인이 완성이 됩니다. 두 개를 복제해놨기 때문에 뒤에 거를 하나 더 선택을 해서 공류를 또 바꿔줘야 돼요. 자, 그럼 앞에 것만, 도트만 지금 선택이 돼 있는 상태예요. 두 개가 같이 선택되면 이렇게 물음표, 면색이 두 종류이기 때문에 물음표가 뜹니다. 그래서 저는 앞에 것만 먼저 선택한 다음에 Shift를 누르고 드래그를 하면 이미 선택이 돼 있던 앞에 면은 선택이 빠지고 뒤에 있는 그라디언트가 들어간 면만 선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면이 선택됐을 때 똑같이 바깥쪽으로 밀어주시면 돼요. 자, 이것도 두 개 그룹 지어서 컨트롤 G 그룹으로 묶어주시고 책에 있는 그림처럼 선까지 표현을 해볼게요.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왼쪽 리본 그룹을 클릭하시면 앞에 있는 도트 패턴이 들어간 오브젝트만 선택을 하실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스트로크를 한 4포인트 정도로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컬러는 지금 그라디언트로 들어가 있는데 단색으로 검정색으로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스트로크 옵션을요, Align Stroke to Center로 해주시고, 그래야지 이 프로필을 쓸 수가 있거든요. Align Stroke to Center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프로필에서요, 첫 번째, 위드 프로필 1번을 선택해 볼게요. 자, 그러면 안쪽으로 얇고 바깥쪽으로 나올수록 두껍고 안쪽에서 다시 얇게 들어가는 프로필이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색상 프로필을 다르게 적용하시면서 약간 우리 선 두께로 음영을 표현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음영을 표현할 수 있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두 번째 있는 위드 프로필 2로 넣어주겠습니다. 자, 오른쪽도 똑같이 할게요.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오른쪽 리본의 그룹 중에 앞에 있는 도트 패턴만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스트로크, 아까 4 넣었죠? 4 입력하고, 검정색.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얼라인 스트로크 센터 눌러주시고, 프로필 두 번째. 위드 프로필 2. 자, 가운데 것도 마찬가지로 패턴만 선택하고요. 스트로크 4 넣어주시고, 스트로크 옵션에 프로필 2번. 여기는 2번을 넣으니까 그렇게 예쁘게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영이 잘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예제 같은 경우는 위드트를 이용해서 또 수정을 해준 거예요. 자, 줌인해서 옆쪽만 좀 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위드트 선택하셔서 가운데쯤에서 살짝 드래그 했다가 안쪽으로 슉 넣어주세요. 얇게 변하죠? 자, 오른쪽도 안쪽으로 쓱 넣어주시고, 자, 여기 위쪽은 살짝 도톰하게, 이쪽도 도톰하게. 네, 이렇게 그림자를 조정해줬고요. 그 다음에 리본 꼬리 쪽도 만들어줄게요. 자, 리본 꼬리 쪽은 렉탱글 툴 단축키 M 눌러서 직사각형을 이렇게 하나 그려주세요. 그 다음에 펜 툴로 왼쪽에 있는 변에다가 플러스 모양 떴죠. 마우스 포인터에 플러스 모양이 생겼을 때 클릭해서 앵커 포인트를 하나 추가해 주시고, 이 추가한 앵커 포인트를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안쪽으로 조금 드래그해서 가지고 오시면 가위로 예쁘게 자른 듯한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두 개의 앵커 포인트는 드래그 하셔서 스케일 툴 단축키 S, 엔터. 자, 유니폼을요, 현재 이 스케일에서 이 두 개의 점만 줄일 거예요. 한 80% 정도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줄었죠? 50% 한번 입력해 볼게요. 더 많이 줄어서 리본이 묶여 있다가 풀어진 듯한 느낌을 주실 수가 있어요. 자, 이건 OK만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사이즈를 좀 줄여볼게요. 어차피 색상이나 패턴은 다시 입혀도 되니까 이렇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자, 면색에는 우리 아까 사용했던 이 그라디언트를 사용할 거예요. 근데 계속 다시 선택을 해야 되니까 제가 번거로워서 그룹 안쪽으로 뒤에 것만 잡고 온 다음에 그라디언트도 스와치스 패널에다가 등록을 해놓고 쓸게요. 자, ESC 누르고요. 만들어준 리본 꼬리 오브젝트에다가 그라디언트 툭 하나 넣어주시고, 얘는 리니어 그라디언트로요. 리버스에서 이쪽 바깥쪽이 하이라이터가 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V 하나 더 만들어서 여기에는 도트 패턴을 넣어줄게요. 스와치 패널에 아까 등록한 도트 패턴 넣어주시고, 요거 두 개도 얼라인 시켜주고, 앞쪽에 있는 오브젝트에다가 미리 스트로크도 넣어줄게요. 4포인트 정도 썼으니까 4 입력하고, 스트로크 프로필도 적절하게 하나 또 넣어줄게요. 네, 요걸로 한번 넣어주겠습니다. ESC 누르고, 요거 두 개는 그룹 지어주시고, 사선으로 살짝 회전. 그 다음에 줌 아웃해서, 생각보다 제가 좀 얇게 만들었네요. Shift 누르고 드래그해서 비율에 맞춰서 늘려줄게요. 크기 조정을 하니까 패턴이 크기가 좀 늘어났네요. 다시 한번 입혀줄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준 리본 맨 뒤로 놓을게요. 컨트롤 시프트 왼쪽 대괄호. 그러면 아래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리본이 조금 긴 것 같네요. 자, 여기는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이거 앵커 포인트를 좀 움직여줄게요. 자, 다시 밑으로 쏙 넣어줍니다. 자, 이것도 오른쪽에다 똑같이 넣어줄게요. 리플렉트 툴 단축키고, 그러니까 여기 센터 있죠? 둥근 사각형의 센터를 찾아서 Alt 누르고 클릭, 버티컬 방향으로 카피. 자, 이 리본에 입체감을 더해주기 위해서 이펙트를 하나 넣을게요. 자, 그 이펙트 그림자를 넣을 때 이제 주의하실 사항인데 75페이지에 있는 설명예가 바로 이거예요. 자, 왼쪽이 면색이랑 도트가 그룹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둥근 사각형이 면색이랑 도트 패턴이 그룹이 되어 있고 자, 오른쪽도 면색이랑 도트 패턴 리본의 꼬리 부분도 도트 패턴이랑 면색이랑 각각의 그룹이 돼서 총 5개의 그룹이 되어 있는데 자, 이 상태로요. 전체 다 선택하고 이펙트 스타일라이즈 드롭 섀도우 눌러주시면 오파시티만 조금 낮춰서 오케이 해줄게요. 자, 이렇게 만들면 바로 이 왼쪽, 오른쪽, 자, 왼쪽 상단에서 빛이 오는 거기 때문에 요 라인에 그림자가 생기고요. 요 라인의 그림자, 요 라인의 그림자,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자, 여기는 살짝 생겼고요. 이렇게 그림자가 생겨있죠? 자, 근데 이거를 그림자를 자, 넣으실 때 3개를 득절해서 일단 복제한 것들의 드롭 섀도우 항목을 다 삭제를 해주고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복제했던 이 형태대로 만드시는 게 권유해드리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요. 아까 왼쪽, 가운데, 오른쪽, 아래쪽 리본 꼬리 부분까지 전부 다 5개의 그룹이었는데 이거를 한 번에 다시 컨트롤 G 그룹을 지어서 자, 어디를 찝어도 이 리본 전체가 다 선택이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이펙트 스타일라이즈 드롭 섀도우 아까랑 똑같은 옵션으로 옵션을 주시면 이 부분에는 그림자들이 안 들어가요. 요렇게. 그래서 조금 전에 넣었던 요 화면보다 입체감이 조금 덜 하죠. 이 첫 번째 만들었던 오브젝트보다 입체감이 좀 덜한 거를 비교해서 보시면 확연히 아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어피어런스 패널에서 필을 2번 쓰지 않고 지금처럼 도트 패턴 오브젝트 하나랑 그라디언트 오브젝트 하나씩 만들어서 이렇게 포개서 사용했을 때요. 자, 이거를 전체 다 그룹 짓지 않고 해볼게요. 컨트롤 시프트 G. 그럼 이제 클릭만 해도 앞에 도트 패턴, 뒤에 색상 이렇게 따로 잡히는 형태가 돼요.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따로따로 분리가 현재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분리가 된 상태에서 전체 선택을 하고 이펙트 스타일라이즈 드롭 섀도우 자, 눌러주시고 똑같은 옵션이죠. 오케이 눌러주시면 이렇게 불에 그을린 것 같이 리본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 이유는 우리가 패턴을 만들 때 투명한 패턴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검게 그을린 리본처럼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어피어런스 패널을 쓰시지 않을 거라면 그룹의 상태를 잘 확인하시고 사용하시면 되고 어피어런스 패널로 만든다 그러면 제가 이거를 다시 재편집해 볼게요. 어피어런스 패널에서 드롭 섀도우 삭제한 다음에요. 자, 그룹을 모두 풀고 컨트롤 시프트 G 그룹 풀고 자, 앞에 있는 거 모두 다 삭제를 하고요. 자, 이 리본인 상태에서요. 어피어런스 패널 이용할 거예요. 어피어런스 패널에서 필 항목을 하나 더 드래그 앤 드랍해서 필 항목 하나 더 만들어 주시고 아래쪽에는 그라디언트, 위쪽에는 패턴. 자, 이렇게 넣어주면 이거는 이제 하나의 오브젝트에 면색을 2종류를 넣은 거예요. 여기도 똑같이 해볼 수 있겠죠? 필 항목 드래그 앤 드랍 복제해서 패턴으로 채워주고 여기도 필 항목 복제한 다음에 도트 패턴 넣어주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스트로크는 전체 선택하고 패스인 상태죠. 하나 선택했는데 패스인 상태예요. 하나 선택했는데 패스.
자, 이 상태에서 스트로크 그냥 똑같이 한 번에 씌워버릴게요. 네, 4 정도 주시고 스트로크는 Align to Center 프로필 두 번째 프로필 이렇게 적용해서 이펙트 스타일라이즈 드롭 섀도우 좀 전에 만들어 놓은 옵션 가지고 OK 눌러주시면 자, 왼쪽에 도트 패턴이랑 면색 그룹 지어서 작업했던 리본과 휠을 두 가지를 채워준 이 작업 방식이 동일하게 만들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좀 안정성 있게 작업하기에는 저는 마지막에 보여드린 방법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실무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 기초 기능을 쓰더라도 빨리 할 수 있으면 그 방법이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서 본인에게 맞는 방법으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 예제도 고생 많으셨고요.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